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선원돌파의 플랫 464화 DP 시즌2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알렉사입니다. 자, DP 시즌2 들어가기 전에 네. 댓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로라 내쇼님 460화 최애 아이 두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막막규님 최애 아이 두 번째 편. 자, 저는 궁금해서 원작 봤는데 꽤 재밌었어요. 제가 본 데까지는 아직 아쿠아 앤 루비가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루비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인물들이 흑화되는 중. 그리고 문제의 인물의 정체는 조금 단서가 나왔는데 꽤 충격적입니다. PD 아니야 진짜? 그 PD라고요? 설마. 하여간 맛있을 만한 요소를 다 모아놓은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뭐여 엥 하면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리고 SCW1011님이 205화 강철의 연금술사 첫 번째 편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드 너츠티님이 452화 기동전사 건단 수성의 마녀 세 번째 편에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재김성님이 460이라 마루이 비디오에 남겨주셨는데요. 점프 스퀘어 전던님과 아랑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 조금 다른데. 나는 가장 싫어하는 거 맞아요. 에이. 심령을 싫어하잖아요. 그냥 싫어해. 아 근데 점프 스퀘어는 다 싫어. 그런 거 자체가 싫어 너무. 깜짝깜짝하는 거. 예전 호러메이지에서 저렇게 놀래키다가 손에 들고 있던 걸로 냅다 뚝배기 후려친 전과가. 그래서 다스베이더 라이트 세이버를 부러뜨렸습니. 아 앞으로 공포 호러 스릴러는 아랑진수 점으로 평가하면 되겠군요. 제다이처럼 아랑님의 영혼이 함께하십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영어로 굴렸는데? 근데 내 지수가 나오려면 일단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좀 걸리는데. 대충 소개만 보면 알잖아. 우리가 그냥 봐보고 이거 아랑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의미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보라고 해도 다 보질 못하잖아. 어? 네, 이거는 진짜 훌륭한 뭐라고 막 추천해도 못 보잖아. 저번에 태국 영화 뭐였니? 랑종. 랑종. 마루이 비디오랑 비교하면은 거의 컨셉이 랑종이 비슷한데 훨씬 랑종이 재밌고 잘 만들었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무섭기도 하고. 아 근데 그건 깜짝 놀래키는 장면은 없나요? 그냥 기분 나쁘게 근데 으스스한 거 아닌가? 공포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점프 스케어 하나 없이 만들기는 진짜 어려워. 아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쨌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만들기는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어떤 페이크 다큐 같은 데서는 음악이나 효과음으로 놀래키긴 좀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씬들이 있긴 한다니까. 내가 말하지만 랑종은 좀비 영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곡성이랑 비슷하네요. 좀비 영화야. 좀비 영화인데 굉장히 그 조명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했더라고. 내용 자체도 이제 그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페이크 다큐 인정이지라는 생각이었고 제작에 이제 나홍진이 참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추천을 해봤자 볼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왜요? 아무리 훌륭하다 얘기해도 저 볼 수가 마루이 없다. 비디오 봤어요. 저는 아랑이랑 그건 별로잖아. 다르다고요. 내가 별로라고 했잖아. 그래도 봤다고 본 게 중요해. 알았어. 그리고 오로라 내쇼님이 462화 어제 못 봤어 48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루이스무님이 462화 어제 뽑았어 48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A플랫에서 어른 김장화를 얘기해줘서 좋았어요. 다양함이 존재하는 품격 있는 좋은 방송. 주술회전 2기도 곧 해주실 거죠? 끝에 짧게 듣고서도 재미가 확 올라왔네요. 주술회전 아직 5편밖에 안 했다니까 방영을. 그러니까요. 아직 방영 중이라 할 수는 그 없고. 저번 주간은 또 쉬었어. 그래서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번 분기 끝나야지 나오겠죠. 아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나 보죠 지금? 뭐 당연하죠. 예. 그렇죠. 일반. 이게 그래서 이제 거의 동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와요. 넷플릭스도 올라오고 있고 왓챠니 뭐니 다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재미는 있더라고. 이번 시즌이 이제 원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작 여기까지 안 봤는데 많이 기대를 해서 봤는데 초반에 이제 이타도리 류지가 안 나오니까 언제 나오나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왜 고조 사토루가 인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 잘생겼잖아요. 그게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요? 잘생긴 것도 있는데 이게 최강자의 품격 같은 게 딱 느껴져. 그래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봉인당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어. 나도 그건 들었었어.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봉인당한다고? 봉인이잖아, 인간인데. 야, 너무 센 놈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구만. 자, DP DP하자고. 기다려봐. 자, 그리고 저 하나 광고만 할게요. 네. 텀블벅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책 서평 이벤트를 할 거니까 좀 응모 좀 해주세요. 그 이제 뭐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뭐 SNS 서평 올려주시고, 뭐 저희 에이플렛 계정이 다 있을 테니까 멘션해주시거나 뭐 혹은 저희가 에이플렛 이벤트 글 하나 거기다 링크 놓을 테니까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뭐 9월까지 올려주신 서평들 중에 이제 추첨해가지고 한 20분 정도한테 소정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의 정체는 안 밝히는 건가요? 이래야지 좀 궁금증 유발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의미 없지 않아요? 왜요? 여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텀블벅 후원하신 분이 5%인데. 20분 중에 한 분은 듣잖아요. 더 그러면. 있겠지. 그게 보니까 반밖에 안 한 건데 다 합치면 그래도 몇십 분은 되겠지. 믿습니다. 자, 4화 불고기 괴담 얘기해 봅시다. 예. 제가 돌아오자마자 특별히 괴담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물을 치. 아이고 무서워라. 예, 시작하면서 서은 그 여자가 왔는데 보니까 좀 잘린 것 같죠. 거의 잘리기 직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임지섭을 찾아와서 뭐 서로 아웅다웅 얘기하다가 이제 슬쩍 물어보죠. 그때 왜 김루리한테 발표 안 했어? 그러니까 서은이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슥 USB를 줘. 뭐냐면 이게 국방부 본부 국본에 기밀 USB인데 내가 세배왔다. 어차피 잘릴 거니까. 그래 가져왔고 그래서 임지섭은 박범구한테 이 자료 한번 빼봐라. 이게 바로 안 읽히나 보지? 그런 USB들은. 뭔가 걸어놨겠죠. 보안을 하기 걸려있으니. 있겠죠. 네. 진짜. 나도 뭐 걸어놓을 것 같은데 뭐 국방부에서 안 걸어놓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국방부죠. 아, 또 그럴 수도 있네. 아. 그러고 구자온이 되게 갑자기 임지섭이랑 박범구를 콜했어. 왜냐면 둘이 좀 대립되는 느낌이었잖아요. 앞에 봤을 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인권위에서 요새 여러 가지 재조사를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너네가 좀 맡아줘라 하고 보니까 뭐 어떤 거였냐면은 나중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뢰를 밟고 죽었대. 그래서 묻혔었는데 인권위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도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할 거니까 너네가 봐라. 근데 하필 그 나중석이 임지섭의 되게 친한 후배였던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얘가 병이었는데 네. 병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사관이가 중사 이렇게 된 걸로 말뚝을 나오더라고요. 받게 시켜준 것 같죠. 그쵸. 말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말뚝 받게 시킨 애가 죽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재조사 시키면서 얘네 상처를 후벼 파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예. 그리고 심지어 죽기 전날 전화해가지고 막 고민도 털어놨었잖아요.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요즘 근데 핸드폰을 못했나 그때는? 아니 근데 이게 공중전화에 그 모르겠네. 필이 있어. 예. 성 기억나? 우리 그 물고기 잡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공중전화밖에 없지 않았어요? 문제가? 너무 과거로 갔잖아. 그건. 성 기억나? 그 초록 물고기 이런 거. 아이,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때 임지섭이 자다가 받았었나 해가지고 좀 대충 말했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 막 그러면서 적당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죽은 거지. 그래서 좀 마음에 짐이 있었던 거였어요. 어쨌든 가야 되는데 이제 한호열이 말년이라 휴가를 나갔죠 이때. 그래가지고 준호밖에 없어. 그래서 준호 데리고서는 가는데 여기가 GP 이게 그 휴전선이 있는 그쪽을 그쵸?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동떨어지 돼 있고 여기서도 무슨 거의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 뭐 그쵸. GP는 뭐 다른 세계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단절돼 있다 막 괜히 안개도 껴 있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분위기를 네. 정말 이상한 공간으로 만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좀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GP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이건 진짜 너무 오버한 거다. 솔직히 거기서 지뢰 밟고 죽은 것도 정말 말이 안 되고 그쵸. 아무리 그게 고립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극상이 이렇게 쉽게 벌어질 수가 없는 거고 막 이런 얘기들 엄청 많긴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오지에도 다 통신이 되는데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극상이라는 게 그 준호가 그냥 멱살 잡은 거 이것도 되게 큰일이란 맞아요. 말이야. 근데 잡을만 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그게 큰일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장교가 차 타고 가는데 거기 막 담배꽁초를 막 던지고 이래.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가 이게 상상 불가능한 어떤 영역의 일이라는 거지. 군대에서는. 아무튼 그런 게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져서 이 공간 자체는 정말 약간 공포 영화 분위기가 있죠. 처음부터. 근데 완전 장르물이지 뭐.
요 화가 재밌었던 게 되게 DP니까 사회랑 계속 얽힌 얘기가 나다가 이번 화만 특별히 사회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군대 얘기로만 딱 가져와가지고 클로즈드 서클.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다면적인지를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지. 여러 면에서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어떤 진리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임지섭이 가는 동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병사가 차 유리로 막 담배를 던져 미친놈이지 이거. 그래서 사고 날 뻔했었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GP 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너무 가식적으로 웃고 있잖아 가짜같이. 영업용 미소. 그렇지. 그래서 임지섭이 되게 경계를 하죠. 나 너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나중석이 죽었던 거를 회상 장면으로 나와요. 어떻게 이게 신고가 됐는지. 이런 순찰 중에 신하이라는 애가 지뢰를 밟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석이 되게 침착하게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그 대신 밟아주고 지뢰를 해체하려고 그러다가 폭발해서 죽었다. 근데 이것부터가 너무 좀 이상하긴 했어. 그렇죠. 일단은 발로 밟고 있는데 그거를 발을 재빨리 서로 옮겨 밟으면서 내가 대신 밟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거 바로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긴 하지. 하지만 영화에서는 보통의 지뢰를 그렇게 되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공동 경비구역. JSA에도 이렇게 나 좀 구해주고 가이씨. 거기서도 지뢰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상은 불가능하대. 그렇게 해체를 하는 게. 한 번 밟히면은 그게 무게가 달라지면 그냥 터지는 거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밟은 순간 터진다는데. 그런 게 밟고 거의- 뛰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우리는 밟고 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다 영화에서 우리를 이렇게 잘못 가르쳐 준 거지. 2차 대전 지뢰는 그랬나 보지 뭐. 그래 이게 옛날 지뢰일 수 있어. 최근에 지뢰는 하긴. 이제 발목 지뢰라고 해서 그쵸. 전부 터트리는 게 아니라 발목만 날려보내는 맞아요. 거야. 그러면은 병사 3명의 그 군사력을 없앨 수가 있는 맞아. 거잖아. 부축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방식의 무기들이 있긴 하지. 옛날 건가 봐요, 진짜. 근데 6.25 때 묻힌 그치, 건가? 6.25 때겠지. 6.25가 끝나고 하긴 우리 그렇네요. 쪽에다가 왜 지뢰를 묻어요? 하긴 미치지 않은 그렇네.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거짓이었다는 거야. 이 장면은. 그렇지. 아. 뒤에 진실편이 나오고 이거는 그냥 어떤 진술에 의한 장면 재구성이었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들어만 봐도 거짓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발을 사삭해서 뭐 옮겨줬다고? 아니 근데 이제 앞에 뭐 임지섭이 되게 친한 후배였고 그때 전화할 때는 형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또 되게 배우가 인상이 좋으신 분을 또 섭외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도 되게 여러 연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언제 아,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은 그래서 있었어.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하필 또 인권위가 제주사에 그러니까 이거 뭔가 묻힌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전화를 했단 말이야. 공중 전화로. 성 기억나? 우리 같이 지뢰 밟은 거 형이 지뢰 막 밟았거든 띄워주고 그랬잖아. 막 이러고. 그러다 유령이야 뭐. 그치? 그래가지고 조사하려고 그 신하이를 불렀더니 아까 담배꽁초 던진 걔야. 근데 우리가 봐도 되게 띠껍게 개기잖아요. 상급자한테. 겨우 병장 그쵸. 주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개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인지섭도 그렇고 이제 진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뭐가 있었다. 계속 말하지만 GP는 다른 곳이다. 여긴 다른 동네다. 그리고 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정전이 되네. 이 정도로 낙후하다고? 아 요즘에 정전되는 데가 정전이 어딨어. 된다고?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공포 영화로 좀 바뀌나 나 그 생각을 했어요. 공포물로 좀 바뀌나? 그래서 그런 생각- 껐죠. 어? 우선 껐죠. 아니에요. 계속 봤어요. 근데 일단 차고 왔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 가식적이던 GP장이 양초를 들고 오더라고. 야 요즘 세대 양초가 웬 말인가 싶었지만 양초라지면서 뭐 북한군한테 올라가서 뭐 드럼통에 넣고 태워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에피소드인 양 해요. 이게 괴담이었지. 그러니까 서로 휴전선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죽이고 이렇게 보복을 하고 뭐 이런 얘기였어. 네.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했냐? 드럼통에 넣고 태워 죽였다라는 거잖아. 네. 이제 그게 이 제목인 불고기 괴담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겁을 주냐면은 갑자기 불 꺼진 상황에서 누가 창문을 꽝 치고 도망가는 게 나와. 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북한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하면서 이 맞아. 괴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 여담이지만 난 그래서 불고기 괴담이 여기서 그냥 만든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있는 단어더라고 그게. 많이 좀 떠도는 이야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벌어졌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지. 알 수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줘서 뭔가 고립시키고 우리가 이거 빡세게 근무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독려하는 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임지섭은 어떻게 추리하냐. 이거는 이게 아니라 신하이가 하극생을 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나중석한테 개기다가 얼떨결에 이제 지뢰를 밟아서 죽은 거다. 분명히 이런 걸 거다라고 막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임지섭은 이제 나중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한 후배였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은 정말 없는 거지. 얘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지.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반전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 근데 조금 큰 반전이면서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반전이잖아. 그쵸.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은 해결되는. 근데 얘가 신하이가 너무 띠껍게 굴고 사실 막 별지랄을 다 해놓으니까 얘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다고도 나오는 거잖아요. 끝에. 아 그렇지. 되게 다른 애로 본인한테만 나오잖아요. 잘했겠죠. 또. 뭐 본인한테만. 지금 약간 반항적인 스타일로 바뀐 거고 제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그게 그 뒤에 나왔는데 이 뭐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화상 입고 난 다음에 약간 돌변한 느낌이었었어요. 뭐 정신적으로 지금 아. 문제가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은 거지. 그쵸. 네, 정신과 치료를 못 받고 여기서 계속 이제 병장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몸에 새겨지게 된 걸로 이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 화상만 보면은 뭔가 기억이 날 그러니까 약간 그 거니까. 문학적으로 보자면 진짜 그 상처가 몸에 완전히 배서 눈에 늘 보이는 장소에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지. 그리고 잠깐 시점이 변환돼 가지고 오민호가 박범구를 불러냈어요. 뭐 하고 오준이 있냐. 말하는 거죠, 오준이. 아 그렇죠. 오준이. 저기 자막이 오민이라고 나와서 그랬나? 너 이름이 어디서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름은 나올 맞아요. 거예요. 자막에는 오준이라고 이름은 할게요 그러면. 예. 민우는 너무 안 어울리지 않냐? 민우야. 오준이가 박범구를 불러냈어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또 레고를 고르고 있어. 손자 주려고 하면서 되게 슬쩍 너 USB 새벽 갔잖아. 그거 좀 내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 덮었던 사건의 진실이 다 있대. 왜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서 박범구 가족 얘기를 해요. 너 와이프는 어디 있고 얘는 어디 있고 그러면서 너 잘못 건드리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협박한 거죠. 그 와중에 그 생글생글 웃던 GP장이 여기 등장을 했어. 사실 말은 안 했지만 GP장이 자기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 불 꺼지면서 하고 갔잖아. 근데 휴가 내고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오민호는 임지섭을 왜 보내는 줄 알아? 그리고 답은 안 해주고 가.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휴가 나간 호열이를 출동을 시켜. 너 한번 가봐라. 그리고 잠깐 나왔었는데 호열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 자기 빼고 다 이사 갔죠. 그래서 집에서 자기 혼자 무슨 뭐 그냥 술 TV나 먹고 보고. TV 보고 그냥 과자 까먹으면서 띵가띵가 하고 있다가 이 얘기 나니까 역시 뭐 나한테는 DP에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막 뛰쳐 나오죠. 예. 심심했는데 잘 됐지 뭐.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오준이가 박범구한테 그거 주잖아요. 레고 상자 하나. 이거 집에 갖다 주라고. 이런 건 받아도 돼. 예. 근데 이게 그- 나중에 떡밥이었지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에게 협박하면서 이런 거는 갖다 줘 이렇게 그냥 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돈주머니였지. 근데 안 열어본 거야. 나중에 약점 잡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임지섭이 이제 몰아붙인다. 그냥 주방에다 가둬놓고 애를 팬다. 가혹행위 한 거죠. 근데 불이 붙는다. 근데 애가 불이 붙으니까 겁을 먹는다. 뭐 그러면서 뭐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 네네. 근데 또 호열이가 오면서 또 불이 꺼지고 또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 문 잠궈놓은 것도 막 열리고. 만능 해결사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CCTV도 다 있더만 왜 거기서 팬 거야? 바보지 그러니까. 좀 띨띨해. 괜히 시즌 2에 넣어줬어. 그래서 어쨌든 진실은 나중석이 나쁜 놈이었다. 계속 신하이를 갈궜다 한마디로. 그치. 그러다가 이제 사고는 진짜 안 거고 그때 지뢰가 터졌고 그때 그 지뢰 불꽃에 신하이가 화상을 입었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은 어쨌든 둘이 얽힐 거니까 신하이도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덮자. 그러고서는 GP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었고 해가지고 사고로 죽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연금도 나오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부대에서는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나중석이라는 애가 이제 좀 애가 좀 싸가지가 없고 약간 하극상의 기미도 보이고 그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덮으려고 한 거였던 그러니까 거더라고. 죽은 사람에게 어떤 불명예까지 줄 필요 있냐라고 이제 군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죽었는데. 근데 얘가 가혹행위 하다가 지뢰 밟고 죽었어요 하면은 그게 사실 진실이긴 하지만 뭐 유족 입장에서도 뭐 그치. 불명예 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 있죠. 그런 걸로 덮은 거였죠. 그게 진실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진이가 던진 거지.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진실을 밝혀봐. 그럼 네 친구한테 집에 가는 연금도 끊길 거야. 그치.
밝힐 수 있겠어? 그렇게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임지섭 아웃시키고 그 CCTV에 패는 영상도 나왔죠 심지어. 그리고 박범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난감 안에다가 돈을 넣어서 줘서 그거를 또 CCTV에 녹화시켜가지고 둘을 다 그냥 날려버렸어 요 사화에. 그래서 박범구는 끝났네 조졌네 하고서는 USB를 돌려주려고 하죠. 이건 우리가 안 되겠다. 안주로한테 심부름 시켜요. 너 그 USB 찾아가지고 가져와. 안에 절대 보면 안 돼. 이런 보는 거지. 이 말 안 했으면 그냥 가져왔어.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웃긴 게 또 맡겨놓은 데가 용산이야. 용산엔 모든 게 다 된다. 용산에 무슨 뭐 해커들이 사는 동네야? 이렇게 해서 불고기 괴담이 끝났습니다. 5화는 되게 특이하게 화 이름이 안준호야. 제목이. 예. 그래서 되게 안준호에 대한 스토리고 각성이지 뭐. 지금 김누리가 소감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서은이 면회가 왔어. 얘는 잘렸죠. 군에서. 그래서 뭘로 했나 했더니 무슨 뭐 인권 변호사 같은 걸로 갑자기 전직을 했어. 말도 안 인권 되게. 변호사인데 전문 분야는 군. 군 인권 변호사겠지.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의협심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나를 팽시킨 국본 너네 두고 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항상 이 군사 법정에서만 있었던 사람일 테니까 그쪽을 그게 제일 잘 전문 알죠. 분야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간다. 그리고 요 되게 큰 사건이니까 만약에 수임을 하면은 자기 이름도 알릴 수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로 뭐 나쁠 게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 하나 쥐고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 검사 잘려도 변호사 금방 된다고. 그러니까 잘리면은 되게 안 좋은 일로 잘렸을 거 아니야. 근데 변호사로 바로 개업을 하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하나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된대 그냥. 그죠? 그럼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아무도 모를 테지만 한문철 있죠. 한문철 TV로 유명한 그분 검사하다가 잘렸거든. 근데 정말 죄질이 안 좋았대. 네.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람들. 아주 막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되게 잘 나가죠. 그렇게 세탁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참 좋아 법이. 지금 거의 뭐 대통령도 뭐 그런 쪽에 계신 분인데 뭐 잘해주겠지. 최고의 유튜버잖아. 손만 쉬고 있으면 모든 자료가 만들어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는 최고의 유튜버죠. 네. 어쨌든 간에 뉴스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국군한테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즌 1에서 죽은 신우석의 누나야. 그 이게 안준호가 제일 처음에 사건 맡았다가 죽은 애 있었잖아요. 꽃을 든 남자인가 그 네네. 편에서 거기에서 그 라이터 건네줘가지고 그걸로 자살하는. 번개탄 피워가지고 죽었네. 그랬던 것 이게 같아. 또 나온다. 그 뉴스를 보고 안준호가 USB를 열어보고 안에 내용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어. 그리고 김누리 총기 사건의 피해자 중에서 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총 맞고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총을 맞아가지고 좀 빨리 구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헬기가 늦어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다는 거 알겠대. 왜냐면 허벅지에 맞았는데 죽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허벅지는 치명상으로 죽을 만한 데는 사실 아니잖아요. 정말 장기- 재수 없으면 죽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뭐 허벅지에 워낙 또 큰 동맥이 흐르니까 사실 또 죽을 수는 그런가? 있죠. 예. 어쨌든 뭐 음. 그렇게 한 방에 간 건 아니었다. 압박 좀 하고 좀 버텼으면 됐는데 결국 군이 방치를 해서 죽은 게 맞으니까. 나 좀 살려줘. 나오죠 막. 난 여기서 약간 그래도 좀 마음에 안 와닿던 게 총을 쏴가지고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나 1명이 죽고 12명이 다치나 김누리 자체의 죄질은 아무 의미가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건 맞지.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로 모든 여론이 반전될 것 같은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있는 있죠. 게 왜냐면은 헬기가 늦지 않았으면 사망하지 않을 수는 있었다는 걸 군대가 대처를 늦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음. 여기서는 상황을 반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논제를 바꾸는 것 같아. 프레임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군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군은 항상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잖아. 우리 1편에서 봤죠. 얘가 조석봉이 정신질환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맞아요. 벌어진 거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뭐 만든 게 위에서 아니다. 애들을 갈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방치한 뭐 어떤 구조적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계속 무마를 시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애들을 데려다 가둬놓고 결국은 구타 폭력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군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저에 깔린 어떤 문제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왜냐면 얘가 또라이면은 모든 게 너무 쉽게 해결이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개인만 희생을 시켜봤자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뒤에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얘네들은 다 모였는데 나라에서 이들의 그 환경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이들은 도대체 여기서 왜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즌 2 핵심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서 그쳤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다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뭐 바뀐 것도 아니고 조금 뭐 그건 일부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좀 찜찜하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어는 알겠어. 이제 그 밖에서 우리가 더 해결해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던져준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신혜연 그 인권 간사하고 있다는 여자한테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김루희 사건 사망자가 과다출혈로 죽었다면서 그 동생 납골당해서 보적을 하고 끊어. 이게 우리는 다 안준호란 걸 알지만 이 여자는 모르죠.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DP에서는 이제 빨리 안준호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일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탈영을 한 거죠. 이제. 네, 탈영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 호열이 전역하는 날이었어. 근데 자기가 스스로 전역을 밀었어. 그리고 준호 찾는데 동참을 하죠. 그래서 이러면 제일 먼저 가족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한테 엄마한테 와서 했더니 엄마한테 내가 뭐 할 거 있는데 그거 하고 복귀할게 하고 쪽지 남기고 사라졌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아빠 권혜여 씨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1화 때 잠깐 나오지 않았었나? 잠깐 나왔지. 네. 2화 때도 때- 잠깐 나오시죠. 어렸을 때 준호 엄청 팬 아빠였죠. 하지만 오준이가 싹 꼬시니까 바로 넘어가지. 돈 주고 고기 사 먹이고. 고기가 최고급 봐.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뭔가 한마디 했던 것 같아. 뭐 내 아들한테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돈에 아들을 팔아 넘긴 거잖아. 그쵸. 지금. 그러면서 오준이조차 아, 걔도 참 불쌍한 새끼다라고 그러면서 약간 동정을 해요. 빌런한테 동정받았어. 그래서 준호가 이제 도망치는 와중에 호열한테 전화를 했어. 빨리 복귀해 그러지만 USB는 받잖아 이미. 근데 준호 성격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는 다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는데 이제 준호 성격이 딱 그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면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하겠다. 그러고 끊어버리죠. 근데 그 USB가 뭔가 안 읽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용산에서 내용을 보긴 본 용사는 거잖아요. 뭐든 가능해. 부산에 다 있어. 근데 복사가 안 된대. 그러면 핸드폰으로라도 찍으면 안 돼? 이렇게? 화면을? 안 되지. 왜? 그거는 변질될 원본이 수가 아니라고? 있잖아. 그치, 이거 페이크. 얘 조작한 거다. 그치. 그래서 꼭 원본이 필요한 건가? 그렇죠. 그렇지.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이런 거 했대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근데 어쨌든 찍어가지고 배포하고 원본은 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계속 꽁꽁 숨기고 있는 게 좀 야, 이상했다. 군발이 새끼가 뭘 아냐? 군발이 이제 그게 좀 전역하면 아쉬웠죠. 아저씨인데. 어쨌든 근데 얘가 이런 일을 강행하는 거는 그 조석봉한테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쵸. 좀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잠깐 통화한 사이에 전산병 시켜가지고 준호 위치를 찾았어. 대단해 걔는 진짜. 거기요? 그래가지고 와 어딘지 알았고 이제 오준이네도 어쨌든 DP를 모아가지고 준호를 잡아야 돼서 DP를 다 모았는데 진짜 많더라고. 몇십 명이더라고. 그래서 너네 무조건 잡아. 예전에 그 1시즌에 좀 나왔는데 저 DP인지 몰랐고 그랬는데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때 다 같은 나이에 군인이었다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그때도 있었지. 그때도 뭐 몇 명 있었던 거라는데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다 모여. 근데 여기서는 뭐 DP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국본에서 어쨌든 차출을 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질랑 말랑 하는 거잖아. 얘 하나 때문에. 그쵸 거기 안에 더 담겨 있는 게 워낙 크니까. 그래서 뭐 한 50명 투입을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기차 안에서 액션씬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치? 아 근데 너무 심하잖아. 무슨 자기가 뭐 누구야? 누구를 해야 돼? 마동석? 마동석 정도 되냐? 나도 조닉. 아 조닉이. 아 그래. 뭐 그 정도 된.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야, 권투를 배워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권투를 배워야겠구나 진짜. 권투를 배우면은 1대1은 다 이길 수가 있어. 이건 몇 대 한 20대 1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오잖아요. 그 통로가 좁으니까. 아 그 솔직히 뭐 뛰어오면은 어떻게 뒤로는 뭐다? 그래봤자 오준이 날라차기 한 방에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그 날라차기. 일찍이 켄신이 가르쳐 줬잖아. 이 여러 명과 싸우는 방법. 도망치면서 이 좁은 골목에 한 명씩 상대한다. 얘도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아주 영리해. 권투가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는 뭐 멍청하다고 난리치더니. 뭐 하려고 그래놓고서는. 폐쇄전은 너무 빠른 거 아니요? 싸우는 머리가 좋다. 그 찍을 머리는 없는데. 그리고 준호가 USB 줄라고 납골당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DP들이 우르르 왔는데 거의 부산행을 찍죠. 그쵸. 다 때려잡아가지고 DP 한 20-30명밖에
굴러다니고 밖긴 아니지 기차 안에 넘어서 굴러다니고 있고 마지막에 최종 보스 오준이가 등장했는데 아 이건 못 이기더라. 그렇지. 아이고 꼭 이거 진짜 만들고 싶었나 봐요. 꼭 중간에 기차 갈아타는 거 꼭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렇지. 그 문 닫히고 야쟤 무거워 타서 무거워 막 나오잖아요. 저 놓쳤는데 야 이 새끼들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이 무능한 놈들 막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출동해서 맞다이 날라차게 뜬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싶은 게 보였지 뭐. 오준이한테 잡혔나 했는데 호열이가 나와가지고 호열은 그렇게 잘 싸우진 않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브레인이지 브레인. 아니 항상 막타만 날리잖아. 이렇게 피 조금 남았을 때 그치. 툭 쳐가지고 잡는 느낌이지. 내가 싸울 자신은 없고 바짓가랑이에 매달려가지고 오준이를 못 움직이게 해서 그때 준호 탈출을 도와주고 박봉구는 뭐 하다 왔는지 제일 마지막에 도착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싸대기만 맞았어. 네가 다 책임질 줄 알아 그러면서. 화풀이 대상이 됐죠. 그렇죠. 준호가 결국 탈출을 했어. 끝난 줄 알았는데 나 이거 너무 뜬금없었는데. 아주 뜬금없죠. 박성우라고 시즌 1화에 같이 DP 조장했던 애 있잖아요. 고경표. 왔어. 그러니까 얘도 리타이어 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그때도 배우 값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더 컸나 봐.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완전히 리타이어였는데 자기가 말뚝 박아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원래 그런 캐릭이 아니었잖아. 집이 되게 부자여서 아버지가 뭐 재선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유학을 못 가서 내가 할 수 없이 말뚝을 박았대. 이건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집이 망했지? 그냥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타당한 애잖아. 그러니까. 후배한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뭐 정치 자금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유학 갈 수도 없었고 해서 말뚝을 박아서 이제 복수심만 남은 거야. 게다가 1년 동안 되게 트레이닝 열심히 했대. 그래 나도 이제 싸울 줄 알아. 그러고 갑자기 싸우는 거야. 이건 진짜 뜬금포였죠. 네. 그리고 1년이 되나? 2병에 맞아서 1병이 됐는데 지금? 아 1년도 안 됐어. 야 무슨 트레이닝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잘 싸울 나도 수 있는 배울래. 게. 그래서 준호를 쓰러뜨려요 결국. 그리고 USB도 뽀각해서 밟아버려. 그래서 좀 뜬금없었죠. 그리고 신혜연은 납골당에서 기다리지만 아무도 안 오지. 그래서 뭐야 하는데 라이터 옛날에 놔둔 것 같죠. 뒤에 미안합니다 써 있는 거 보고 아 나한테 전화한 게 그때 그 DP 그 말이었구나. 라고 추리를 하면서 근데 끝나요. 그때 그 DP라는 건 몰랐잖아요. 그냥 그때 같이 그때 그냥 그 군발이었구나. 군생활했던. 그래 군발이 다 똑같아. 군복 입혀놓으면 뭐 아니야? 거기서 뭐 DP건 요리병이건 뭐 총잡이건 다 똑같죠. 그치. 이거 어떻게 알아? 예전에 그 만화 추리닝에 그런 거 있었다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 어. 주름이 뭐 3개 잡았네, 쟤는 4개로 잡았네, 막 이러면서 뭐 칼로 그런데 막 뒤에서 그래. 군발이네. 막 이러고. 그냥 그렇죠. 예. 자 이제 6화로 가면은 호열은 이제 저녁 미뤘었잖아요. 이제 그 갑자기 저녁을 선언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구준장한테 가요. 가가지고 이제 막 맞다이를 뜨는데 호열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대대장하고 얘기를 한 그 녹취 파일이 있는 거야. 그거 보면은 구준장이 다 알면서 DP팀을 GOP에 보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이거 까기 싫으니까 우리 서로 교환합시다. 서로 이제 비리를 덮는 조건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자 하고 호열의 조건은 그거였죠. 그 준호한테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그걸 취소해달라. 그러면 내가 재판 전까지 USB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구준장도 받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취소해.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빡세게 이제 트레이닝했던 고경표는 이제 할 수 없이 걔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걔를 이제 그 법원인지 어딘지 그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갑자기 준호가 내가 많이 사람들 채우다 보니까 이런 수갑은 잘 풀어. 뜬금없이 탈출해. 이것도 약간 시즌 1에 나왔죠. 시즌 1이니까 조석봉 일병이 그치. 똑같이 했던 거랑 똑같이. 그 장면이랑 아, 똑같은 그랬나? 거예요. 예. 난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많이 채워서 이런 걸 잘 풀어 그래서 수갑을 푼다고 생각했어. 나도. 근데 그렇게 수갑을 낀 채로 마구잡이로 싸울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위에 손잡이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운전석을 이렇게 덮쳐서 차를 꼬라박게 하고 탈출하는 건데 이건 시즌 1의 조석봉이 탈출했던 방법과 동일한 거고 이건 뭐 의도적인 대꾸법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편 이제 부대에 준호를 찾아왔어요. 그 신우석 누나이자 이제 활동가 그 혜연이. 그래가지고 박봉구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하죠. 뭐 병사들을 지켜야 하고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뭐 한 거냐 이렇게 하고 뭐 자기도 이런 곳에 내 새끼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박봉구한테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봉구가 돌아서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한편 이제 준호가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구준정이랑 했던 딜은 이제 리셋이 돼버린 거죠. 뭐 구속영장 취소했지만 탈영해 버렸으니까 또 다시. 그렇죠. 예.
그래서 박봉구는 이제 호열한테 분명히 이제 준호가 그 재판장에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기하고 타다가 USB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넘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손해배상 그 청구 소송 재판 당일이에요. 이제 구준장이랑 아까 서 변호사 둘이 이제 재판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김누리는 오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는 아마 오늘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결국 이제 서변이 이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그 USB밖에 없다. 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 근처에서 이제 DP도 이제 뭐 개모임처럼 다 모여요. 이제 그 고경표는 이제 준호를 잡으려고 대기 차고 있었고 그때 이제 호율도 거기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오준이는 이제 혜연을 우연히 이제 발견해가지고 걔한테서 이제 USB를 뺏으려고 하지만 USB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쪽 배치 한 거 아니었어요?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니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네, 거죠. 가지고 있을 사람이 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죠. 아 맞아. 근데 이제 반전이 알고 보니까 박봉구 중사 갖고 있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박봉구 중사 왜냐면 아까 그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았었거든. 그래가지고 돕기로 한 거였죠. 그래도 한편 이제 재판은 굉장히 열띠게 공방이 이루어지죠. 뭐 이게 책임 소재의 관건은 가혹 행위를 했던 거 뭐 정현병 그 정상병이 이제 과다출혈 상태에서 이송이 안 돼가지고 죽은 거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서변이 굉장히 밀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김루리 일병 대신에 그 임대일을 증인으로 호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일장 연설을 펼칩니다. 아 벌써 끌어내렸어야 돼. 그렇게 시간을 저막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손석구가 스타가 된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원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그 거. 연설하면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이럴 줄 알았나 보지? 밤에 막 후배를 편의점으로 부르더라고. 그 여행 가잖아. 아이씨. 뭘 봐야 될지 모르겠잖아. 막 그러면서 이 형님 이거 자랑하려고 불렀네. 막 이러면서 형님. 아.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제 뭐 명령만 기다리면서 방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멋있게 연설하는 사이에 이제 박봉구 중사가 그 USB를 들고 오죠. 결국 이제 내부 고발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어쨌든 재판에서는 그게 어쨌든 유효하게 판정이 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건 아니었고 그냥 일부 인정이다. 국가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걸로 판결이 나고 나머지는 유예를 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박봉구 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국가보안법이야? 그렇죠. 어쨌든 거기 있는 자료를 빼돌렸다라고 되는 외부를 거니까. 빼돌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체포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호열은 예정대로 전역을 하고 강원도 버스터미널에서 준호와 눈물의 이제 이별을 합니다. 뭐 형 잘 가 하고 또 봐 뭐 이런 식으로. 형이라는 말을 잘 안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마지막에 한 번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1시즌에 뭐 형이랑 불러 밖에 나왔을 때는 뭐 그랬는데 그걸 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이제 호열이 그 우리 아들 막 하면서 그리고 형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냥 형 잘 가 뭐. 그렇지. 약간 그 흉내를 잘못 내면은 유해진이 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야. 우리 아들은 막 아 그리고 그때 1시즌 때 간만에 괜찮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주 간만에 아니 1시즌 때도 흉내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거는 우리 뭐 준호가 좋아하는 뭐 MSG 잔뜩 들어있는 무슨 라면 막 그거 있었는데 그때. 아 그때 그런 것도 있었나? 우리 준호 일병이 좋아하는 뭐 하면서 라면. 제동 유해진인데. 섞였어. 송강호잖아 이제.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사회로 나왔으니까 아저씨니까 뭐 편하게 형으로 얘기했나 보지 뭐. 그러고 이제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이제 약간 헤어지는 게 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군대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 많아. 근데 있어? 우리는 안 보지. 그러니까 안 보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다고는 많아요.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 물론 뭐 유병재 같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 뭐 무슨 케이스인데요? 그 선임이 자기 매니저하고 있잖아. 그래요? 뭐 친구 먹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매일 붙어 있으면 친해지거나 아니면 원수가 되거나 둘 중에 아니 하나죠. 그 선임이 되게 잘해줬었나 보지 때리지 않고. 아이 그 때라고 다 때리나. 그렇지 뭐 다 때리는 그렇죠. 것 같아.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좀 지극히 뭐 일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너무나 만연해서 다들 보거나 뭐 겪거나 한 일이기 때문에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부대에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만드는 건 그래서 분명한 것 같아. 누구 한 사람이 쓰레기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맞아요. 라는 게 어떻게 보면 DP라는 요 시리즈의 핵심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그 시즌 1 빌런 아, 맞아요. 그거 왜 안 잠깐 적었어요? 나와요. 일부러 안 적었는데 맨날 일부러 안 적어. 뭐 일부러 안 적어 맨날. 일부러 안 적는 건 뭐야? 아니 일부러 맨날 안 적은 게 너무 많아. 아니 지금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애도 아니었고. 중요했어. 나는 왜냐면 그게 되게 가해자인데
거기 대학 생활하면서 황장수. 황장수. 그러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너무 하하고 놀고 여친도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충격적이잖아요. 약간. 왜냐하면은 이 개지랄을 떨면서 뭐 안준호부터 박봉근까지 했는데 바뀌는 게 없구나라고 여기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안준호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밖에 대학생 황장수랑 눈이 마주쳤는데 한참 마주치고 있는데 황장수는 저 새끼가 왜 여기 있지라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냥 놀란 눈빛이었는데. 그러니까 놀라서 왜 제가 여기서 나를 보고 있지? 이런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별한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밖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 네. 쟤는 저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네. 약간 그런 조석봉은 느낌.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쟤한테는 진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구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소름 끼친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그렇죠.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서 되게 씁쓸했는데 쿠키에서 그걸 딱 풀었잖아. 아, 저 쿠키 안 봤어. 나 쿠키 있는 거 지금 알았네. 뭔 쿠키를 안 봤어? 이게 그게 그래도 굉장히 상큼한 결말처럼 네. 다가오는 진짜? 건데. 처음 봤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안준호한테 누가 면회를 왔대. 그래서 그치. 면회 올 사람이 누굴까? 난 당연히 그래서 뭐 아, 영창 간 거죠, 준호가. 아이, 한오일이라고 생각했지 다들. 당연히 그러니까 호열이가 왔구나 뭐 형 또 왔나보다 우리 아들 뭐 하면서 왔겠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조석봉 일병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게 안녕 준호야 이러잖아. 이 난리를 치니까 바뀌는 게 조금은 있구나 세상에. 그렇지.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끝낸 게 너무 좋았거든. 그때 왜냐면 1시즌 끝날 때도 쿠키에서 뭐라도 해야 바뀌지 하면서 두두두두 한 거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 이게. 결국은 죽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이제 약간 뭐 감사하는 듯한 그러니까 네 잘못은 아니라는 듯한 뭐 그런 메시지를 건넨 거잖아. 일부러 면회까지 왔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맞던 부대에 다시 온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얘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뭐 이건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좋았어. 이게 무슨 벚꽃이 흐드러지는 그런 날이었나? 뭐 약간 그런 방식의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조석봉 일병이 그때 막 난리치던 때는 또 눈이 막 내리던 그 날이었잖아요. 뭐 그랬지. 그거를 약간 또 이거 뭐 데리고 이러려고 했네. 항상 호열이랑 박봉거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DP 임무는 뭐다? 안전하게 애들을 데려오는 것.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결국은 데려온 거죠. 근데 사실은 조석봉 일병이 무장 탈영병이라 이렇게 못 오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뭐 죄값을 다 치렀나 보지.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야. 말이 안 돼.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질환에 아직까지도 박봉구가 사인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병원에만 있나 보지. 얘의 어떤 잘못이 아닌 것처럼 또 군 덮는 건 뭐 잘하니까. 근데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무장 탈영을 했으면 죄는 받겠지. 근데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 자체가 그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오거든요. 아, 혼자 아무도 오는 옆에 건가요? 없어. 아주 보고 얘기를 해.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씨.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조금 이상하다. 의문은 있다. 그래 어쨌든 이게 나옴으로 해서 DP는 정말 완전하게 완결을 맺었구나라는 아, 느낌이 그래요? 있어서 좋았어. 3는 안 나오는구나 이제. 뭐 나온다면은 일단은 또 후임이 들어오고 또 뭔가 벌어져야 되는데 더 재미없어. 박세웅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사건이 또 이제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원래 쿠키에 그 사건이 있어야지 뒤가 연결되는 건데. 또 누가 그러니까 너무 센 사건을 앞에 배치를 한 거야. 이게 총기 난사한 다음에 무장 탈영이라는 게 사실 그거보다 군대에서 벌어진 일 중에 제일 큰 게 어딨어. 전쟁 빼고서야.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완결을 지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3편 4편 없으면 그냥 한 사건으로 그냥 1, 2, 3, 4가 끝인데 중간에 그냥 두 개 껴놓은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불고기 괴담 이 4편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이어가다가 중간중간 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뭔가 덧붙일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다가 마지막 편 정도에 그냥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무슨 USB 그거 뺏겠다고 뭐 기차에서 뭐 그냥 날라치기 산행을 찍고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 식의 어떤 욕망이 너무 과한 게 아니었나. 그렇지. 그러니까 오락에 너무 집중을 하고 싶은 욕망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보다 보면은 사실 그 이태원 나오는 씬 같은 것도 정말 오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굳이 없어도 되는. 사마에서 그 막 잠입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여기 나올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맞아요. 있었어요. 저 이제 완전히 재미를 위한 어떤 그런 장면인데 그게 이제 뭐 되게 여러 편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만 이거는 뭐 1, 2, 뭐 5, 6화가 거의 다 한 이야기잖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1시즌에서는 조석봉 일병이 계속 구타당하는 게 앞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뒤에서 이제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김누리 그 일병 얘기가 2편에 거의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또 법정극 가고 막 이러니까 좀 정신이 없을 그러니까 것 같기도 강약이 하고. 좀 조절이 잘 안 된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학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
그러니까 1편에서는 그 과학은 그냥 군이라는 어떤 구조 자체였는데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해진 거야. 위에 있는 어떤 간부들이 뭔가 이 진실을 덮고 있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구체화를 시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핍진함은 있겠죠.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뭐 실제 겪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게 얘네들이 해결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납득을 못 하겠어. 그렇죠. 굳이 안일병이 이거 나서가지고 USB 갖고 튀면서 기차에서 그렇게 애들 패야 되고. 정예인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 과연 이 법정이 맞았나라는 생각은 마지막까지도 좀 들긴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1편보다는 좀 재미없게 봤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좀 밋밋했죠. 특히 1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군대 내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군대 안 간 사람들, 뭐 간 사람들도 되게 많지만 맞아요. 군대가 진짜 저런 데란 말인가?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궁금하고 점점 맞아요. 그게 고조되면서 마지막에 무장 탄핵까지 간 거잖아. 근데 시즌 2는 늘 뉴스에서 보던 뭐 부패한 군 간부 얘기가 나오니까 저거 그냥 보던 거네.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치.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보고 겪은 일로 가지고 구성을 했다기보다는 자료 수집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거를 자기가 겪었는데 덮었다 이건 아니잖아. 원래 김보통 작가가 DP 출신이라면서 그럼 실제로 자기가 뭔가 겪은 일을 모티브로 해서 분명히 구성한 에피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이 되게 장점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시즌 2는 야망이 좀 컸다. 한 시즌 3까지 만약에 기획이 됐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시즌 2가 이제 완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거를 다 풀어놨는데 왜냐면은 배우들이 너무 근데 몸값이 비싸져서 더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몸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 손석구는 없어도 돼요. 아니 근데 손석구 이외에도 다 그러니까 너무 이 몸값이 드라마의 흥행을 위해서 이 뭔가 또 배치를 한 거야. 근데 오히려 없었으면 더 담백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자 뭔가 아쉬움이 남는 DP 그럼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합시다. DP 요즘은- 시즌 2에 대한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합시다. 요즘은 그것도 해요? 뭐 시즌 1, 2를 따르게 한줄 평은? 그때 달라요. 그냥 해. 당연히, 하고 마.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어. 소달지 말고 해.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는데. 저 먼저 할게요. 하다가 생각나서 아쉬운 서사, 만족한 결말.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커진 무대만큼 줄어든 재미. 줄어든 거 아니고요. 커진 무대만큼 줄어든 재미. 저 할게요. 뭐라도 했지만 아쉬웠던 시즌 2. 그 시즌 1 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내 꿀을 잃은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도 뭐라도 하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게. 2년 전이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정말 계란만 묻었다. 뭐야 할거 아니야? 없앨라고.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자 이렇게 DP 마무리 지어봤고요. 네. 자 다음 화 예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이런 거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에 자분이 요청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자 465화부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이토준지 매니악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상당히 밀렸다가 얼마 전에 올라왔죠. 맞아요. 네, 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더라고. 뭐 맞아요. 전에 전편을 못 보셨겠지만 써요 그때. 또 본 척 엄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뭐 짤로 뭐 하는 거 본 거 아니요? 아니 이건 짤 수 2배속으로 봤어. 2배속. 유튜브 본 내역 보자. 쇼트 뭐 이런 거 올라온 거 아니요? 뭐 그런 걸로 봤나 봐. 자 끝내 봅시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저는 돌파. 에이플랜.